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18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10분의 1 토막, 거래량 10분의 1 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자, 몇 가지 뉴스 살펴볼게요. 국토부 환매 조건 미분양 매입을 시작했다. 야, 이 미분양 다 사들이고 나면 이제 폭등만이 남아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자, 지방 악성 미분양 7월 15일자 뉴스인데요. 미분양 매입 3,500건 중에서 700건만 통과한다.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해도 LH 예전처럼 눈탱이, 알고 맞는 눈탱이, 맞지 않는다. 국토부 이러면 환매 조건, 이 공사 빨리 하라는 겁니다. 준공 전 미분양이 앞혀돼요. 준공 전 미분양, 막 공사 중단되고 이런 것들 생기거든요. 일단 허그에 50% 가격에 일단 팔아라. 일단 50% 돈 받아가지고 그걸로 제가 빨리 지어라. 공급을 빨리 만들기 위한 대책이지, 이거 미분양 매입하니까 폭등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마저도 연평균 3천 가구씩 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는 지분 얼만가요? 예, 인구 대비하면 20분의 1 정도 지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뭐 연평균 몇 건 대구 거 몇 건 매입해준다는 말인가요? 150건 매입해준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습니다. 물론 대구가 미분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배율은 조금 더 높아지겠죠. 어쨌든 빨리빨리 지어라. 그래서 빨리 공급해라.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지, 일본 투기꾼들이 해석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자, 오늘자 뉴스 몇 가지 보는데요. 꽁꽁은 부동산, 부산 부동산 4년 만에 돌풍 조짐. 이거 왜 돌풍인가요? 예, 해운대에 분양하는 거, 분양 광고입니다. 근래 해운대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자, 요거 주식 시장에 들어갔으면 수익률 세계 1위 3,300만원. 아마 주식 뉴스 같습니다. 알트코인 불장, 이더리움이 3,500불이던가, 리플이랑 요거 난리 났습니다. 미국하고 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야, 이 두 개만 봐도 부동산 빼고는 다 대박나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세입자 돈 돌려주고 내 집서 살고 싶다. 돈 없단 말입니다. 요거 오늘 제가 대구의 전세 거래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자영업자 힘들다는 거 계속 나오지만 부채 비율이 뭐 90%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넘어가는 상태에서 해석이 쉽지 않다. 호가 낮추고 있다. 서울 거래량 10분의 1 토막, 금매물 쌓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요런 것들이, 코인이 갑자기 불장이 되어버렸다. SK 하이닉스 어제 거의 한 18%, 8% 가까이 8, 9% 정도 하락했었는데요. 좀 너무 달렸죠. 깜짝 놀랐습니다. 하이닉스 시총이 200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전자 시총이 한 380조 되나요? 반도체 부분만 놓고 보면 얘가 더 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추억의 종목 하이닉스, 때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어. 그때 하이닉스 한 주가 한 2,000원 막 이렇게 거래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30만 원에 가깝게 거래도 되었었는데, 그때 뭐 LG 카드 뭐 부도 나고 막 이게 한 20년 전 이야기 같습니다. 자, 뉴스 빠르게 짚어봤고요. 자,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 문제. 어제 누워서 도대체 왜 그럴까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전세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가구가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되는 상태, 뭐 전세를 살건 매수를 하건 한 개만 있어도 되는 상태. 하지만 집값이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한 가구가 나는 전세도 한 개 살고 매수도 한 개 되고, 나는 전세를 살고 집을 구매한다. 이 수요가 두 개인 것처럼 부풀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전세에 갭 투자해서 1+1 상태로 존재하던 사람들이 이 전세를 더 이상 살지 않고 매수했던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전세 거래가 줄어든 게 아닌가.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되면서 전세 거래가 확 늘어날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런 현상도 없고, 전세 거래 자체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갭 투자로 돌리고 하던 사람의 숫자가 또 계속 발생을 해줘야지 이 1+1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갭 투자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전세 거래가 줄어드는구나. 이미 했던 사람은 들어가서 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수요자 한 명이 나타나서 나도 일단 한 개 사놓고
나도 전세 들어가야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서울 거래량 10분의 1 토막 오늘자 매불쇼에 나왔던 내용. 이광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광수. 이 사람이 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6월 달에 거래량 40건이 넘어섰다. 7월 달 거래량 1000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 자료만 딱 보면요. 와, 서울 아파트 거래량 10분의 1 토막 났구나.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하지만 진행 중이잖아요. 7월 달 거래 진행 중.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저하고 숫자 차이가 좀 나는 것은 뭐 취소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여기는 보니까 요런 데 가지고 온 자료는 분양권 거래량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어쨌든 진행 중인데 요걸 봐야 되죠. 이 차트를 정말 제대로 나타내려고 했다면 이 차트 이건 사기죠. 10분의 1 토막 났다는 건 사기죠. 어제처럼 서울의 외지인들이 무진장 들어와가지고 대구에 집을 엄청 많이 샀다. 그래서 제가 숫자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몇 건 되지 않았죠. 그마저도 수성구 거래는 더 몇 건 되지 않았죠. 그렇게 대구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엉뚱한 자료를 가지고 오는 것. 그거 사기죠. 마찬가지로 그래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진짜 거래량 폭삭 주저앉았다. 지금 서울 거래량 한 6천 건 정도. 지금 텐션 같이 나오면 근데 저는 이것보다 갈수록 거래량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사실 이거 5천 건 아래의 거래량이 나올 것으로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량이 됨에도 불구하고 6천 건, 현재 예측치 6천 건 가까이 됨에도 불구하고 1000건이라고 뻥치기. 이것도 시장을 오인하게 만드는 요것도 사기다. 너무 띄우는 것도 너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둘 다 사기에 가까운 것 같다. 있는 그대로는 보여주고 판단은 이 시청자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대구 오늘까지 거래량 777건, 서울은 1000건. 서울이 거래가 조금 더 많기는 해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주간 거래량이 내일도 한 60건 거래되면 한 460건, 560건, 많았을 때 560건, 590건, 540건, 460건. 이번 달만 놓고 봐도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거래량 2800, 2100, 내일 한 250건 더 하면 이번 주 한 1800건 되거든요. 2800, 2100, 1800. 서울 거래량도 확실히 줄어들고 있는 게 맞구나. 맞습니다. 거래량 줄어들고 있는 거 맞습니다. 확실히. 서울만 줄어드는 게 아니고, 서울이 이제 거래량이 폭삭 주저앉게 되면 지방의 거래가 뜨겠지라는 것 아니었죠. 대구의 주간 거래량 또한 감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하나만한 요 물량 이야기 조금 지나가고요. 왜 줄어드니까 이야기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번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읽고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거, 매도, 전세, 월세 다 같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의 6월 거래량 2,500건까지도 예상을 했었는데 웬걸 아니었습니다. 2,300건 아래쪽으로 보여지고 일단 대구의 추세는 777. 와, 666 대책에 이어서 777건의 거래량. 요 추세로 쭉 나간다면 2,500건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주간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는 수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거래량도 그렇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대출 정부에서 억제한다고 했는데 막힙니다. 대출 곧 막혀요. 거래량 대출 막히고 나면 요 파란색 선 따라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 현상 22년도에도 대출 막혀서 거래량 없는 현상, 23년도 현상, 24년도 현상. 연말이 되면 연례 이벤트처럼 거래량이 대출 총량 때문에 막힌 이유로 이렇습니다. 대출 총량으로 막아놓던 시절에는 가면 갈수록 불타올랐던 20년, 19년. 이때는 완전히 다른 시장이 되어버렸죠. 총량제가 존재하는 시장과 존재하지 않는 시장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 대출 총량의 규모는 앞으로 더 줄어들 거예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제책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떠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대출액을 쪼이지 않고 대출액을 늘리는 정책으로 간다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실거래 가격 W14억 3천, W15억 이상,
뭐 범어 아이파크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들 그거 이거 뭐 시세 교란 행위 하면은 잡혀갑니다. 그 함부로 글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실거래 가격으로 떴는 것만 하면 되고 아니면 확실한 건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범어 아이파크 2024년식 이게 딱히 거래가 많이 될 이유가 없어요.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2년 넘어서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물론 잔금 나중에 치르기를 하고 정말 심한 경우는 잔금을 1년 있다가 치르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범어 아이파크 1차에 이어서 그 바로 뒤에 2차 짓고 있는데요. 왜 갑자기 2차를 앞두고 안전 마진 1억이 되어 버렸느냐 하면 그 전에 뭐 12억 살짝 넘어가고 뭐 11억대 거래도 눈에 띄고 그러던 것이 갑자기 요거 12억 8천 요거는 거래되었다가 신고되었다가 요거는 취소된 거긴 한데요. 갑자기 12억 8천 거래가 등장했어요. 아 그러면 그 정도 가격 하잖아. 그 정도 가격 하잖아. 뭐 12억 8천 그 이어진 거래들 있지 않습니까? 취소건 이후에 이어진 거래들. 뭐죠 이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12억 8천 분명히 이런 것들 이상하죠. 이거 갑자기 안전 마진 1억을 만들어 버리고 얘는 언제 취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찾아보시면 되겠죠. 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왜 갑자기 안전 마진 1억이 되고 니는 거래가 취소가 되었냐? 니는 왜 거래가 취소가 되었냐? 분명 이게 취소가 되었다가 뭐 공동 명의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다면은 그 거래 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23층 거래가 다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취소되고 말았어요. 5월 달에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취소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안전마진 1억 아파트 엄청난 경쟁률을 만들어내 버렸더라. 자, 실거래 가격 오늘은 신고가 한번 축해 세워주려고 해도 보이지 않네요. 대구도 맞죠? 이 6억 이상 거래가 왕창 늘어나는 것 같았다가 뭔가 그렇게 좀 시들시들합니다. 6월 27일 이후로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총당 내면 46평 4억 6천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에 결국에 시청은 옮겨오겠죠.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38평과 같은 가격이다. 물론 연식 차이가 거의 이렇게 나면은 뭐 가격이 뭐 더블 정도 차이 납니다. LK 그랑폴리스 4억 살짝 넘어가고 죽곡 한신 휴플러스 29평 3억 9천. 대구역 서희스타일스 요 주차장 사건이 있었던 그 아파트 맞나요? 네 3억 8천. 이것도 많이 떨어졌을 때는 한 3억 4천 5천 뭐 1,000만원 거래 가격도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평당 1,000만원대 쭉 내려가 봅니다. 월성, 월배의 이름은 달빛골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달빛골, 달빛골에서 유래했는 그 월배, 꼴짝이죠, 꼴짝이. 어제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대구에 침수 많이 되는 동네가 어디냐고, 뭐 북구에 어디 하고 하니까 침산동 아니냐고, 침산동. 왠지 침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제가 동네 유래들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침산동의 유래는 그 옆에 침산이 있죠. 침산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다듬이돌 모양 또또또또또또 두드리는 그 다듬이돌 그 모양처럼 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방망이 두드리는 거 있죠. 방망이 두드리는 정도 산의 모양이 그렇게 생겨서 침산이라고 하고 그래서 침산동이 된 것이지 침수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그리고 죽전 내거리 쪽에도 어디가 뭐 침수되고 뭐 물이 안 빠지고 뭐 이랬다는 곳이 있는데요. 원래 거기가 뭐 죽전동, 볼리동 이쪽 거기가 옛날에 뭐 물이 많이 찌이는 동네, 찌인다 그래야 되죠. 물이 많이 찌이는 동네. 위쪽으로 가면은 뭐 앞산 그 줄기 끝자락부터 해서 약간 경사가 있고 내리막이고 또 반대편 쪽으로는 공단 쪽으로 북구 쪽 방향으로도 또 오르막으로 또 있고
고로 지대가 그렇게 낮은 곳이었나 봅니다. 어떤 옛날에 뭐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세대가 뭐 장화 신고 다니겠다 하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정도. 아이고, 오늘 뭐 너무 많이 쭈그렸나요? 심볼리 동서 프라임 이거 진짜 이 새삥이거든요. 2020년시에 요거 막 행주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행주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하던 시절을 봤었는데 분양가가 거의 3억 가까웠던 것 같은데 이거 연식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나홀로 이게 주복이다 보니까 가격이 3억 2천. 좀 난 신축 살고 싶고 그 동네 인근에도 인프라도 제법 갖춰지고 이 아파트 네임밸류가 못 따라주고 조금 따로 있어서 그렇지 여기 초등학교 가깝죠. 중고등학교 가깝죠. 괜찮거든요. 가격 3억 2천. 바로 옆에 아파트 한 개 짓고 있는데 거기 아마 가격 2배는 될 겁니다. 아니면 그 옆에 그 현대백조 아파트 새로 지었는 아파트 SK 아파트도 가격 6억 넘어갈 거예요. 가격은 반틈밖에 안 하는데 새 집이다. 장기 초록나라 2000년도 아파트 2억 7,500. 뭐 그래도 시장의 평가가 뭐 그러하니까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나 봅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실거래 가격 보고요. 뒷부분 별 내용 없어요. 전세 거래 줄어드는 건 봐야 됩니다. 6월달 거래량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돼가고 2년 전과 격차가 계속 있죠. 이게 대구만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 밑에 막대 그래프 이렇게 2년 전 대비 거래량인데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별로 없구나.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7월의 거래량은 좀 괜찮게 일단은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가고 있다. 지금 이건 좀 심한데 3개월 연속 전세 거래량보다 월세 거래량이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보다 전세 가격은 한 4% 정도 더 높다. 부산은 한 6, 7% 더 높고 서울은 한 10% 정도 2년 전 대비 더 올랐거든요. 대구도 2년 전보다 더 비싼 거는 맞다. 하지만 상승률은 그닥 크지 않다. 전세 거래가 맞죠? 이게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가의 전세 사는 사람 숫자도 자꾸 줄어듭니다. 부산은 요거 한 10% 정도 선대에서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 비중이 유지되고 있더라. 월세 거래도 마찬가지로 2년 전 대비 거래가 줄어들었다. 임대 거래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시청 감사합니다.